그만큼 커머스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국내에서는 경쟁이 없을 정도의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성장 포인트만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전문가 이재준 팀장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FOMC와 중국 이슈로 인해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6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우려로 인해서 외인들은 4일 연속으로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눌리지만 중소형주의 지수는 양호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FOMC가 아니고 테이퍼링 또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증시에 미리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낙폭은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급의 변화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란톡방에서는 단기적으로 정말 좋은 수익률 많이 챙겨드리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분명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오늘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노란톡방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두 번째 종목은 인터넷 포털 업체입니다. 인터넷 포털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을 접속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사이트를 포털 사이트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바로 포털 사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1위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회사가 무려 133개나 있습니다. 그만큼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은 정말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충분한 사업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성장성 또한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업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크게 4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이 사업 설명과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수익원은 바로 서치 플랫폼입니다. 현재 가장 큰 수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치 플랫폼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검색광과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광고가 서치 플랫폼의 수익원입니다. 광고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전에 제가 다른 업체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 한번 드렸을 텐데,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나빠지고 좋아지면 가장 먼저 좋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이렇게 정상화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광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굉장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장성을 제가 숫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플랫폼에서 작년 대비 21.8%라는 성장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전년 대비 48% 성장을 가져가면서 서치 플랫폼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계속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에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에서만 적용됐던 성과형 광고가 PC에 2분기부터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치 플랫폼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과형 광고가 대체 뭘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성과형 광고라는 거는 타겟팅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장바구니나 지금껏 구매했었던 이런 내역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야의 광고를 올려주는 겁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를 파악을 해서 광고에 올려놓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사고 싶은 건 당연히 내가 자주 클릭하고 내가 사고 싶겠죠. 그 클릭이 전부 수익이 되는 게 성과형 광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사업으로는 커머스 사업입니다. 커머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냥 전자상 거래, 인터넷으로 하는 거래를 커머스라고 하는데 인터넷 쇼핑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이 회사는 자체 포털 사이트에 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을 마련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쿠팡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쿠팡보다 거래액이 더 높습니다. 말로만 말씀드리면 별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숫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의 작년 거래액은 약 20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의 거래액은 21조 원인데 사실 쿠팡은 이커머스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쿠팡이 제일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거래액은 이 회사가 더 높습니다. 그만큼 커머스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쿠팡의 시총은 61조 원 정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의 시총은 65조 원입니다.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거래액도 이 업체가 많고 사실 쿠팡은 이커머스에 집중이 된 업체고요. 이 업체는 포털 사이트를 통한 하나의 사업이 이커머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 충분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1분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이커머스 거래액은 이번 1분기에 53%라는 증가를 보여줬고 스토어 개수도 45만 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커머스를 위해서 스토어 확보도 확실히 다른 업체에 비해서 엄청난 숫자를 확보를 해둔 상태고 거래액의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대가 큰 부분입니다. 그 성과를 2분기에 실적에서도 보여줬는데 전년 대비해서 42.6% 상승을 한 커머스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쿠팡이라는 그 사실상 라이벌이 생기면서 이 업체는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 연합군은 바로 쿠팡은 쿠팡 친구라는 자체 배송이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CJ 대한통운과 연합을 하고 유통업체의 강자 신세계와 연합을 하면서 사실상 국내에서는 경쟁이 없을 정도의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충분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존의 성장도 좋은데 이런 연합군까지 데려왔으니까 사실 엄청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커머스입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종목명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바로 핀테크 부분입니다. 이 핀테크는 그냥 금융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결제 수수료를 챙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커머스 부분에서 거래액은 쿠팡보다 높은 21조 원이라는 매우 큰 금액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중간에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 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매우 크게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성장성 또한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를 통해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핀테크 사업입니다. 2분기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41.2%라는 성장을 하면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내용이었고 자, 네 번째 사업은 바로 콘텐츠 사업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은 바로 웹툰과 웹소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웹툰, 웹소설 많이 보실 텐데 그 웹툰과 웹소설은 아마 이 회사의
작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마 웹툰, 웹소설 많이들 보실 텐데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웹툰의 MAU는 한 달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순수 이용자 수를 말하는데 이 MAU가 7,200만 명이나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7천만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 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북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7,200만 명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소설도 있습니다.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는 이 업체가 인수를 했는데 MAU 9,400만 명인 웹소설 또한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 플랫폼의 성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미 1분기에 40%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엄청난 속도를 보여줬고 2분기에도 이 성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숫자로 조금 확인시켜 드리면 콘텐츠 매출은 28.2%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웹소설 매출도 본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콘텐츠 사업입니다. 콘텐츠 사업은 웹툰, 웹소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콘텐츠도 있는데 바로 연예인들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최근에 우리나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2개와 같이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하이브와 YG입니다. 특히 하이브의 BTS와의 연결이 정말 큰 호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이브는 자체적인 플랫폼 위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버스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 방송의 합작으로 그 추가적인 콘텐츠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콘텐츠는 정말 큰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성장 포인트만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면은 모든 사업에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밖에 없는 게 바로 이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기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서 매우 크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로 금융 진출에 대한 속도의 조절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지금 설명드렸는데 금융 진출로만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실제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융도 그냥 속도 조절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조정은 분명히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종목명 매수 타점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재무제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그 단기 순이익에서 정말로 엄청난 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일본 계열사인 Z홀딩스 경영통합 관련 지분평가 이익 15조 원이 상반기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2분기 실적만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은 1조 6,635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0.4%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3,356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9%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 대비로도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16.2% 성장을 보여주면서 컨센서스에 굉장히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 성장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워낙 대형 업체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 사업 부분 모두 성장을 보여준 이 부분도 지속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3분기 매출은 1조 7,273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6.9%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3,49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9.9% 증가하는 모습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주가 또한 계속해서 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플랫폼 규제로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충분히 실적과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꼭 주목해봐도 되는 업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자본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것은 일본 라인에서 지분과 관련된 부분이고 재무제표상 늘어난 것이지 실제로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가 장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은 영업 활동으로 돈은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무가 이 회사의 장점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자회사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사업 확장,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재무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36% 매우 안정적인 비율이고 유보율이 무려 15만%나 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라인 지분과 관련된 비율인데요. 이 부분을 빼도 굉장히 안정적인 재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된 성장, 사실 재무적으로는 이 회사는 약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은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매출, 내년, 내후년에도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올해는 PER이 4.3배로 나오지만 라인 지분과 관련된 부분 때문이고 이 부분을 빼더라도 이 회사는 밸류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상승 여력이 있고 이 상승 여력은 수익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저 이어서 차트를 살펴보자면은 이 업체는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60주봉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이 업체는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굉장히 좋은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최근에는 조정을 받으면서 추세선 하단에 현재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자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반등 충분히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봉으로 살펴보자면 이 업체는 121선의 강한 지지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1선에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121선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와 줬는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고 강한 지지라인 위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매우 좋은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의 자리는 추세의 하단 그리고 한 단계 레벨업을 하고 있는 박스권의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큰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명은 다들 아실 텐데요. 매수 타점 가장 중요합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